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각종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검찰공화국이냐, 자, 이런 검찰 독식, 이런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변 참여연대 출신들이 도배를 했죠. 요직을 다 싹쓸이 했죠. 자, 그 상황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출근길에 새 정부의 인재풀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거버먼트 어터니,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버먼트 어터니는 정부 측 대리인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임명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죠. 검찰 출신이 적합하냐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와 해결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기로가 있죠. 거기에는 아직 언급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렇게 최근 인사에 대해서 반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톱 기사가 대부분이 최근에 인사가 편중됐다, 검찰에 편중됐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은 검사 또 검사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이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앉는다는 그 분석 기사죠. 자, 다른 신문들의 톱 기사도 거의 유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이번에도 검찰 시절 4사람이었다. 자,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이런 비판을 일축을 했다. 그런데 한국일보의 그 기사입니다. 통합, 균형, 다양성보다 능력주의를 내세운 윤석열식 인사가 검찰 만능 인사로 굳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일보는 그렇게 거세다고 씁니다. 검찰 출신을 중용한 건,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한국일보는 똑같이 밝히고 있죠.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 그 정권 금융 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 7명 등 13명으로 늘어났다.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지닌 인재를 널리 발탁에 중용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라지만 인재가 유독 검찰에 몰려 있느냐 이런 의문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일면 톱, 금감원장도 윤핵검, 아예 윤핵검이라고 합니다. 정치권 인사들을 이준석이 네이밍했죠.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여기 한겨레는 계속 윤핵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검사 이 이야기겠죠. 한겨레 기사는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금융기관 등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만능주의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검찰 출신을 금융감독수장에 기용한 이번 인사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정권 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금융위도 이렇게 그 반응을 보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서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한겨레는 금감원장 임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전 검사장이죠.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승건 전 차장검사 등에 이은 윤핵검, 윤석열 핵심 검찰 인사로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 조선일보는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조선일보는 일면 토업은 아니고 사면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검찰 뽑았다. 금감원장의 윤사단 출신 이복현 논란. 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뭐 그것은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 안에서도 인사에서 소외된 쪽으로부터 주로 나오는 이야기죠. 검찰이 독식을 한다. 자,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이복현 검찰 출신을 왜 금융감독원장에 뽑느냐, 뭐 처음으로 뽑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조선일보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법대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사법고시와 같이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안에서 대표적인 금융, 조세, 범죄 수사 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현대차 비자금, 또 론스타 위안은행 헐값 매각 사건 이런 것을 다 수사를 했습니다. 금융범죄 수사죠.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수사, 박영수 특검팀 참여,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것도 있지만, 삼성그룹 관련 수사도 자주 맡아서 업계에서는 삼성 저승사자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본인과 같이 윤석열 검사 그 시절에 본인과 같이 금융, 조세범죄 수사, 현대차 비자금이나 론스타 이 매각 사건, 헐값 매각 사건 이런 것들을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 능력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 분야, 조세 분야의 그 어떤 인식 이런 데 대한 능력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같이 일해봤던 이 금융수사 전문가를, 회계사 출신 금융수사 전문가를 발탁을 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검찰 출신이라서 문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복현보다 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그냥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뽑았다. 이렇게 되면은 비판의 소지가 있죠. 이복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주위에 있는데 청구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그렇지만 지금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우선 현대차 비자금 사건 같은 굵직한 경제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복현 원장이 주가 조작이나 횡령 등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 이것은 긍정적인 기대죠. 반면에 금융감독원이 자칫 사정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 이것을 잘 보시면은 앞에 기대는 현실적인 실효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복현 원장이 할 수 있는 그 일 기대치죠. 이 주가 조작이나 횡령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금융시장 투명성 확보, 이것은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그 기대, 부정적인 우려, 금감원이 자칫 사정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기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어제 다른 인사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 한국일보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했죠. 검사 또 검사 이렇게 했는데 한국일보 사면에서는 이번에 어제 4강 대사, 주변 4강국 대사 인사도 마무리됐는데 여기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국일보가. 정치인 아닌 전문가를重用했다. 윤 대통령 4강 외교 본격 시동. 문재인 정권 때 뭐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 뭐 미국 대사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 출신들이 다 갔죠. 그래서 갔다 와서 비서실장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비전문가들을 자리를 주고 1억을 관리하는 그 차원에서 보내곤 했는데 자, 이 전문가들로 다 발탁을 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인선을 마무리를 했는데 주요국 외교의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날로 첨예해지는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난제가 산적한 외교 무대에 직업 외교관, 학자를 포함한 전문가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일보가 긍정평가를 하죠. 문재인 정부 초대 4강 대사에 비외무고시, 비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된 것과 대비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출신의 이 중용, 이것을 한번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역대 정부 초기보다 인적 출신 분류에서 검찰 출신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특히 출범 초기에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나중에 그 결과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요직에 본인이 잘 알고 능력을 한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검증을 마친 그런 사람을 발탁을 하고 싶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 물론 청거를 많이 받겠죠. 추천을 많이 받지만은 그 추천 받는 사람보다 본인이 과거에 같이 일해봤던 사람의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책임도 거기서 지는 것이죠. 그 전에 장관 인선 때 안철수 몫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인수위원 구성할 때는 안철수 몫이 배려가 됐는데 3분의 1이 배려가 됐는데 없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추천한 사람들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추천한 사람들과 서로 실력을 비교를 해보니 아무래도 그쪽이 좀 밀렸다는 식으로 실력 능력 면에서 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슨 배려, 가령 여성 배려, 그 이후에는 또 여성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지역별 안배 이런 것은 안 한다. 능력 위주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 출신을 안배를 한 것이 아니고 능력별로 뽑았다. 그리고 본인이 또 정권 출범 초기니까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우선으로 선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정권은 역대 정권들을 출범을 하면서 주로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뽑았던 사람들이 군사정부 시절에는 군 출신 대통령 시절에는 군인들이 많았죠. 군인 출신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YS 이럴 때는 DJ 이럴 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가신들, 상도동계 가신, 동교동계 가신, 과거부터 같이 일을 해왔던 이 사람들을 뽑았죠.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때는 주로 사회운동을 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이렇게 해서 민변, 참여연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했던 민변,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요직에 대거 다 진출을 했습니다. 조국도 참여연대 출신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전문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여의도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가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별다른 이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주로 가신들이 들어간 곳은 부속실이나 아니면은 이 총무 파트 이쪽에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에 그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가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검찰 시절에 같이 일했던 손발을 맞춰봤던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 행정이나 아니면 수사관 출신들을 그쪽 과거의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가신 그룹을 쓰던 그 자리에 포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실 안에서 검찰 출신이 많다. 이렇게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식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자리에 인사권자가 본인이 검증한 그런 인물을 앉히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문제겠죠.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 검사 출신이든 민변 출신이든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문제일 텐데 그 잘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냐 그 인물을 발탁을 해서 그거의 핵심이죠. 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문제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검찰 출신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맡은 일, 뭐 이 금융 수사 전문가가 금감원장을 맡고 이런 일,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 출신이 유력 정치인들의 가신 출신이나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참여연대 민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여의도 정치인 이 사람들보다 일을 잘할지 못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 뒤에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 읽는 톡기사도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 이렇게 해서 쭉 사진까지 실었고 그 옆에 사이드 톱에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지금 다른 언론사가 따라서 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형집행 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고령에다가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죠. 그래서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 뭐 물론 수원지검장이 그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뭐 정권 차원에서 이것은 그 어떤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이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거부가 됐을 때 그 일부에서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까지도 거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침이 있었겠죠. 그건 뭐 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고 형집행 정지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징역, 금고, 구류 선고를 받은 수용자가 형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MB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안양지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토 후에 수원지검에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일단 형집행정지로 이 석방이 되고 나중에 특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뒤에 8.15 또는 그 연말에 특사가 있을 때 포함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특사를 하려면은 원포인트 특사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딱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이건희 그 삼성 회장이 원포인트 특사를 받았다가 상당한 비판을 받았죠. 왜 그러냐면 특사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면위원회 같은 것을 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두고 특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형집행 정지 형식으로 석방이 되고 나중에 특사를 받는 그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 인사, 뭐 검찰 출신 많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MB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활동을 했던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이준석이 이름을 붙인 윤핵관, 여기도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전부 MB맨이다 이렇게까지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의 맏형격, 자장격은 정진석 부의장이죠. 정진석 의원인데 정진석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MB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정진석 그 의원이 자기 당권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자충우돌 하고 있는 이준석,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은 없고 그전에 뭐 메시지를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엄청 받았습니다. 엄청 받아서 그래 내가 가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겠어 하고 엄청 요구사항을 가지고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러시아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외교적인 그 문제점도 있고 이준석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본인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정진석 의원과 사사건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선거 집권당 당대표 리스크 이슈 이렇게 달고 선거 이긴 여당에서 내용이 확산된다. 이번엔 이준석 윤리위와 격돌했다. 자, 이준석 윤리위. 이준석이 갑자기 선거에서 이겼는데 당에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윤리위원회 지금 24일 날 열리게 되죠.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다룰 윤리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놓고 지금 서로 또 격돌을 하는 그런 모양이 셉니다. 일단 정진석 의원과 충돌한 문제는 정미경 최고위원을 성남 분당을에 배치하는 것 이것을 놓고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에게 자기 측근들은 당협 쇼핑을 하도록 놔두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또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기 정치 또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준석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새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쪽의 대립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 전체로 이렇게 번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핵심은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과거 이철성 의원이라고 정치인이 있었죠. 그 이철성 그 의원의 딸입니다.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느냐 여부, 그리고 증거 언립 교사를 했는지 여부, 당 명예 실추 여부 이런 것이 논의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은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준석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성상납 이 의혹은 사실관계 규명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공소시효 5년도 지나서 징계가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대신 증거 언립 교사 의혹이 있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를 했던 얼마 전입니다. 가루사료 연구소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죠. 4월 달에 이준석 대표와 김철건 대표 정무실장, 지금 우크라이나에 같이 가 있죠. 각각 성접대 관여를 주장하는 A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죠. 가세연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철건 실장이 A씨에게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가짜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이 의혹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준석과 김철건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거구 유튜버의 주장에 따른 윤리위 징계 시도가 적당치 않다. 이렇게 이준석 쪽에서는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런 팩트,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를 제기했든지 간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징계를 할 게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안철수 새로 국회의원이 됐죠. 자,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권 삼국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이준석 계속 그 임기를 내년 6월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고, 퇴진을 압박하는 친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안철수가 출격을 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직진 이준석 압박 친윤계 출격 안철수 마고든 당권 삼국지죠. 자, 일단은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사보 처리를 받을 경우에
앞당겨지겠죠. 그런 상황을 또 조성을 하려는 세력도 있죠. 당내 신주류로 자리매김한 친윤그룹이 이준석 대표 공개 비판을 신호탄으로 주도권 싸움에 막이 올랐는데 5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와 구원이 깊은 안철수 의원이 반 이준석을 고리로 친윤계와 힘을 합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를 임명을 했고요. 그럼 우상호 의원은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86 퇴진론을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86 출신이죠. 86이죠. 그 퇴진론 대상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중에 좀 눈길을 가는 기사는 이겁니다.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수사를 받을 제목은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 라인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들 임기가 되지 않았는데 쫓아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과거에 고발을 했던 사건인데 이것을 그냥 묵혀놨다가 지금 검찰 수뇌부가 다시 바뀌었죠. 다시 바뀌니까 이것에 대한 수사가 착수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여기 대상에는 임종석, 조국,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용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달 6일에 배당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 취재 결과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특감반 지금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됐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청와대 특감반원이 2018년 폭로를 해서 시작이 됐던 이 일도 있는데, 김태우 당선인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전 부처 산하에 있는 330여 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를 했고 그중에 100 내지 200명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했다. 전체 공공기관 리스트가 있고 환경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만 똑같이 따라서 수사하면 다 된다. 자, 블랙리스트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곧 검찰 중앙 간부 인사가 있을 텐데 검사장도 있고 그러면은 또 금소완박 입법이 유예 기간이 9월까지죠. 그래서 그 전에 정강석과 같은 수사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 이 전방위 수사 문재인 정권 주변을 향한 전방위 수사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